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햇살 고운 오후였는데도 마음 한편은 싸늘하게 식어갔죠. 우리는 때때로 잘난 척이 아니라 내 삶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랑은 칼날이 되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더군요. 오늘은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어버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 속엔 어떤 자랑이 남아있나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눌러주신 그 순간 복이 찾아올 겁니다.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다가갔죠.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은 뭐 사 먹기도 무섭네. 물가가 왜 이래?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우린 그래도 괜찮아. 아들이 생활비 보내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미소가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언니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골목길 내내 따라왔습니다. 언니도 자식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자랑이 아니었는데 자랑처럼 들렸을 거예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요즘 들어 말할 때마다 뭔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서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나중에 자꾸 떠오르는 경험. 말은 한순간이지만 그 무게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기쁘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씁쓸해질 수 있으니까요. 수건을 개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가 보였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죠.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계산하기 어렵다는 걸요. 돈은 숫자로 나오지만 마음은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천천히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말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쉽지만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요. 특히 자랑은 말하는 사람은 금방 잊지만 듣는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어요. 그 빛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은 빛처럼 순간 번쩍이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는 거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날 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순간 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후회는 밤을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깨어나니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했죠. 오늘부터는 말을 조심하자고. 특히 자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고. 그게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출 없이 아파트 계약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야. 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제 가슴도 뛰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래, 잘했다. 고생 많았어. 축하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묘한 무게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쁜 일인데 말하기 조심스러운 순간.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자꾸 꿈틀거렸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대출 없이 집 샀어. 그런데 손이 휴대폰으로 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슈퍼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한 말. 우린 그래도 괜찮아. 아들이 생활비 보내주니까. 그 순간 언니의 표정. 그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걸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기쁜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기쁨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건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그래요.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가 되고 비교는 상처가 되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목이 긴장해 있었는지 물을 삼키기가 조금 버거웠어요. 예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저도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우리 집은 그래도 빚이 없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 친구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우연히 다른 친구 모임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도 한 발짝 물러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 말이 그 친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순수한 기쁨이 느껴지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른의 자랑은 아이의 웃음과 다르다는 걸요. 아이의 웃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지만 어른의 자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눌러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해.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에게만 전하는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자랑이고 딸에게만 전하는 마음은 사랑이더군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밥을 했어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들 하지만 자랑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걸요. 행복은 함께 느끼는 거지만 자랑은 혼자만의 만족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만 돈 자랑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요. 진짜 부자는 가진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들은 한마디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한대. 올 수 있어? 반가웠어요. 그 친구들을 본 지도 꽤 됐으니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을 아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그날 그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옷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좋은 긴장이었죠.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죠.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부장 됐어. 승진이 빠르다니까.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를 슬쩍 봤거든요. 그 친구의 손이 포크를 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취업을 못한 지 2년째였어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도요.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축하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 기쁜 척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그 감정.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식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말도 없다는 걸요.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니까요.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하지만 그 기쁨을 말로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며 인사를 나눴죠.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기댔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랬어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저도 친구 모임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 복지도 좋고. 그때 한 친구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던 게 생생했습니다. 그 친구의 딸은 계약직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아니, 알았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식이 잘 되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게 자랑이 되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줄도 모르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섰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있고 싶었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생각했죠. 자식 자랑은 듣는 이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걸요. 그날의 긴 정적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웠습니다.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아끼자고. 특히 자식 이야기는 조심하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그 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축복이지만 그걸 말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 조용히 기뻐하는 거라는 걸요. 이제 우리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들은 한마디가 저를 오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작은 공간이었어요. 벌써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친절과 자랑의 경계를 어디에서 느끼시나요? 저는 그날 그 경계를 뚜렷하게 봤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 처리가 금방 돼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웃으며 하신 말이었어요. 친절한 의도였을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분은 커피잔을 들다 멈췄어요. 다른 분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깨가 무겁더군요.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화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깊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랑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요. 능력을 보여주는 자랑.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무의식적 우월감이라 부른다죠. 본인은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에겐 무게가 되는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제가 말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 이웃분이 저를 피하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층수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한동안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궁금했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분에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랐어요.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제가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말들이 친절이 아니라 자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물잔을 쥔 채로요. 부엌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생각했죠. 착하게만 굴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 믿었던 나도 어쩌면 누군가에겐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능력을 보여주는 말도 결국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상대방에겐 부담이 되는 순간,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우월감만 남는 그런 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위로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커튼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그림자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며 생각했죠. 사람 마음도 저렇게 흔들리는 거구나.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겐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다짐했죠. 이제는 말을 아끼자고. 능력을 보여주려 하지 말자고. 조용히 있는 게 때로는 더 큰 친절이라는 걸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오늘도 배웠습니다. 진짜 도움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진짜 친절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이제 우리 말하지 않는 것도 배려의 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 안에서 들은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수가 줄었었어요. 입을 열기 전에 자꾸 망설이게 되더군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말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말하면 후회되는 그런 날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진료는 금방 끝났습니다. 별일 없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뒷문으로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한 노신사가 앉으셨어요. 정갈한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깨끗한 구두,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떠올랐어요. 슈퍼에서 만난 언니, 동창회에서의 침묵, 이웃 모임에서의 어색함,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티를 안 내죠. 그게 배움이에요. 나무에 물 스며들 듯 잔잔한 목소리였어요. 버스 엔진 소리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달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에 멈춰 있었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제 가슴 안에서 뛰는 소리가 귓가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신사를 봤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부드러운 주름 사이로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 한마디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 듯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깊게. 진짜 가진 사람은 티를 안 낸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버스가 멈췄습니다. 노신사가 일어나셨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신사가 내리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빛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았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후회, 부끄러움,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평온.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어요.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길인데 다른 길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그 바람이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티를 안 내죠. 그게 배움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요.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걸요. 행복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담아두는 거라는 걸요. 이제 그 배움을 실천할 시간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쓴 날짜가 1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더군요.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노신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티를 안 내죠. 그 말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겸손은 가장 큰 보험이고 자랑은 가장 큰 위험이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남아 있었어요. 잉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스며들미 제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나요? 저는 그날 일기장에 약속을 적어두었습니다. 말을 조심하겠다는 약속을요. 그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식 이야기, 집 이야기로 흘러갔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만 했어요. 이웃분도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날씨 참 좋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네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말이 적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생각했죠. 말이 적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어머, 언니. 돌아보니 그 언니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실수했던 그날 불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언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미안했습니다. 언니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도 함께 나왔습니다.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요. 그렇게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언니가 웃었어요. 예전보다 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럼 또 봐요. 손을 흔들며 가셨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편해 보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 언니가 더 편해졌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말을 아낄 때
오히려 관계가 편해지는 순간, 침묵이 불편함이 아니라 배려가 되는 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어요. 몸을 돌보듯 마음도 조심히 다뤄야 오래가는 법이다. 쓰고 나니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차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좋았어요.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주황빛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 흐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나를 낮추며 관계를 세우는 일이라는 걸요. 말을 줄이는 게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라는 걸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나둘 불빛이 켜졌어요. 아파트마다, 집마다 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걸요. 천천히 조금씩 온다는 걸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천천히 변해가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가 언젠가 우리 모두를 더 평온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후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말씀하실 때마다 편해요. 부담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부터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의 마음, 말을 할 때의 조심스러움, 그런 것들이 예전과 달랐어요. 그날 오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선배님, 커피 한 잔 어때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후배가 벌써 와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후배가 먼저 말했어요. 선배님, 요즘은 뭐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지.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후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컵을 쥔 손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선배님, 요즘은 말씀하실 때마다 편해요. 부담이 없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변한 게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엔 선배님 만나면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뭔가 자꾸 비교되는 느낌이랄까. 근데 요즘은 그냥 편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관계가 편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그날 후배의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 사람들이 편해졌다는 걸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오후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후배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배가 이야기하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더 많이 말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듣는 게 더 좋았습니다. 후배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마음이 보였거든요. 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그렇게 답했습니다. 후배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눈을 맞추며. 후배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넌 잘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후배가 웃었어요. 감사해요, 선배님. 오늘 정말 편했어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편하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 줄 몰랐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후배와 헤어졌어요. 집으로 걷는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어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 다녀오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다녀왔어요. 예전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 먼저 인사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변하니 세상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기분 좋은 침묵이 되고 싶습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은 전해진다는 걸. 자랑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조용히 있어도 관계는 깊어진다는 걸. 그걸 배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말 때문에, 자랑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겸손하게. 이제 우리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지나 오늘 아침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슈퍼에서 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날, 동창회에서 느꼈던 침묵, 이웃 모임에서의 어색함, 버스 안에서 만난 노신사의 한마디, 후배의 편안한 미소, 이웃 아주머니가 먼저 건넨 인사,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였어요. 차를 우렸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은은하고 좋았습니다. 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퍼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랑은 잠깐의 쾌감이지만 침묵은 오래가는 평안이라는 거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말로 채워지고 있나요? 혹시 무거운 말, 후회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나를 조금 더 다독이는 하루로 만들어 볼까요? 말하기보다 듣는 하루, 자랑하기보다 겸손한 하루, 보여주기보다 담아두는 하루. 그렇게 다짐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반짝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저렇게 조용한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구나. 율곡 이인은 말했죠.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중용이다. 그 말이 요즘 제 마음에 자꾸 남아요. 말도 그래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자랑도, 능력도, 행복도 과하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과 국, 김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좋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그 맛을 느끼며 생각했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조용하지만 충만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좋았어요.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움을 혼자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행복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빛내기보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자고.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되자고. 조용히 있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어둠 속에서도 평온했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능력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세상이 따뜻해 보였어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평온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아요. 이 평온은 제가 지킬 수 있다는 걸요. 말을 조심하면, 자랑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살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질까요? 혹시 오늘 하루 한 번쯤 침묵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평온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행복해요. 자랑은 내려놓고, 겸손은 마음에 품고, 침묵 속에서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요.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는 걸, 그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된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루살이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도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꼭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두루살이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 남겨주시면 그 순간부터 행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